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새벽 3시 12분입니다. 오늘 이제 생산과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였었나?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취업지수가 굉장히 또 낮게 나왔죠. 그래서 세간에는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약간 반등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달에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었어요. 98%였었나요? 그래서 0.25%에서 인하를 할 거다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90% 이상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쩌면 5%, 0.5포인트 네, 인하를 시키겠다는 의견도 좀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이 지수가 경기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쩌면 또 마일드하게라도 침체를 좀 신호를 보여주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약간 불안하기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일단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좀 진정이 좀 되고 있었으니, 금리는 일단은 미국 금리 4.5%에서 아마 올해는 4.0% 정도까지, 올해 영어 4.0에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 금리가 자서 약간은 떨어지겠죠, 그죠? 아직은 이제 떨어뜨리기보다 이제 유지를 하면서 버틸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한 포인트 정도, 0.25%는 올해 한 정도는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요 정도 이야기 드리고 환율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환율입니다. 환율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인지 약간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크게 변화는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런 식으로 천천히 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런 구간에서 한국에 뭐 어떠한 뭐 사태가 이뤄진다면 순간적으로 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어쨌든 요 가격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증시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아직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엔화는 이제 약간 반등해서 0.4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아직은 이제 뭐죠? 환율이 금리가 미국 금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살짝 반등했습니다. 환율이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 이 부분은 네, 일반적으로 약간 반등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유지하시면 되겠고, S&P의 빅스 지수는 아직까지 바닥을 치고 있네요. 그래서 S&P가 오늘 또 슈팅을 살짝 보여줬는데 꼭지를 하나 살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음봉이 나왔을 때 쇼각을 보기에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지금 슈팅이 나오면서 음봉이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요 부분보다는 요게 더 신뢰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봐야지고 6,500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살짝 진행이 됐다가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다, 그리고 소리가 나왔을 때 흔들어 대다가 약간의 조정세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살짝 보여줬다가 6,440포인트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그 정도까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자. 뭐 큰 조정보다는 그냥 가볍게, 그냥 순간 너무 많이 올랐고 그건 인하도 이미 선반영 됐고, 그러다 보니 끝나고 나서는 약간의 실망 매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이제 3,300을 돌파하고 있어요. 신고점 갱신을 했어요. 그렇죠? 어떤 지수들, 상해 지수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차이나 항생테크 또 추천을 드렸었고, 중국 증시도 추천을 많이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사실은 많이 올랐지만, 사실 중국 증시를 이때 작년 초부터 해서 중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실제 이게 상승 지분은 어쩌면 미국 증시보다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25년 초부터는 제가 더 적극적으로 중국 증시를 좀 많이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나갔다가 조정이 나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쿠팡입니다. 쿠팡은 여전히 좋죠, 그죠? 쿠팡은 뭐 또 몇 년 전부터 쿠팡 잘 모르겠으면 쿠팡이나 사세요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쿠팡을 추천을 많이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많이 올랐던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못 올라간 종목들도 존재를 할 겁니다. 하지만 뭐 괜찮다고 봐요. 네. 자, 이 정도 그래도 다 뭐 회복이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증시도 어쩌면 이제 그 뭐 세수, 우리가 뭐 대주주 세제 부분에 대해서
연기에 대한 그리고 좀 재검토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약간 반등하는 부분인데 넷마블도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코인으로 살짝 넘어가 볼까요? 네, 코인.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오늘자로 또 반등이 또 등장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언제였었죠? 11만 불 전후에 대한 이야기가 10만 5천 불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는데 10만 1만 불에서 10월 5천 불까지 오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왔어요. 사실은 이 구간에서도 사실 뭐 이 부분 11만 불 전후에서 여기도 반등 포인트가 됐었는데 이때도 제가 그랬죠. 올라갔었어도 아마 한 번 더 빠질 가능성 높게 본다. 그래서 11만 불 밑에서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안타깝게도 제가 좀 보수적으로 시향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보수적입니다. 아직도 좀 보수적인 관점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일단 상승하고 있어요. 그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알트코인들의 힘이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수적이라고 해도 뭐 나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번에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주식이 좀 나왔었고, 뭐 한 11만 2천 한 800불 정도, 11만 3천, 그래서 11만 3천 전후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 정도 부분에서 약간에 대한 반등세가 증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확정이 됐는 그날 뭐 위를 흔들어대면서 약간 조정세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단기적으로 정적을 좀 내보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이런 정도 흐름이라면 나쁜 흐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은 이 추세에 되거든요. 작은 추세지만 이 추세가 나중에 이탈이 되었을 때는 좀 이 부분에 대한 언도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아직까지도 메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작은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이 이제 단순 반등 ABC에 대한 목표가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오차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 반등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알트코인이 썩 재미는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뭐 단타를 진행해봤다가 뭐 2에서 5% 정도 익절, 뭐 또는 늦게 가셨던 분들은 또 뭐 약간 안타깝게도 뭐 손절하신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이고, 뭐 나쁘다 좋다를 지금 말하기는 좀 아직은 조금 뭐 결단 짓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인 흐름은 그 정도 아까 전에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나중에 이제 59% 살짝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또 우리가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또 우리가 또 알트코인장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알트코인 전략은요, 절대로 지켜야 되셔야 될 것, 슈팅된 종목을 뒤늦게 쫓아가지 말자라는 부분과,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오지 않는 종목을 무리하지 말자. 두 가지는 좀 지켜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슈팅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흐름이 좀 괜찮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팅된 게 이런 것도 슈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 갔냐, 요런 애들이 슈팅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밖에 없네. 네, 요런 애들,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애들, 그죠? 요런 애들 이제 슈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애들 쫓아가지는 마십시오. 쫓아갔다가 눌림목을 잡고 반등 먹고 도망간다, 이런 마인드는 괜찮은데 쫓아가지는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뭐 에이다라던가 이런 흐름이 있죠. 흐름이 좀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흐름이 만들어진 애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체인링크도 그렇고 뭐 루넨도 그럴 수 있겠고, 그렇죠. 이런 애들은 어쩌면 이제 흐름이 좀 들어왔을 때 힘을 조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모두 다 손절가는 좀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460원 정도 손절가를 지키게 된다고 한다면 573원에서 460원까지 빠졌을 때 약 한 20% 정도의 조정비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20%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700원 근처, 600원부터 볼게요. 600원이면 15%, 600원 일단 체크, 700원에 살짝 넘어가는 정도 수준까지 이 정도 가게 돼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리턴을 좀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얼마나 투자할지를 결정해 보시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타이밍, 어쨌든 그게 그만큼 가지 못하더라도 비트코인 입장에서 우리가 여러분들께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요, 도미넌스가 올랐을 때 59% 살짝 넘어가는 흐름에 있었을 때 그때 노리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비트코인이 제가 아직 아래를 조금 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아래를 중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래를 조금 우선시 보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차라리 비트코인 이렇게 상승해버리면서 도미넌스를 확 빨아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또 알트코인 시장이 한 번 더 연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크게 이게 완성이 되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말을 하다가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잠시만요. 여기 A, B 이렇게 뭐 이때쯤 요 오파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 랜딩 타이완을 여기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높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파를 엔딩이 아니라 그냥 단순 오파 형태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요 구간에서 또 알트코인 연출이 조금 순환매가 좀 돌고 선택법 하면서 그리고 떨어졌을 때 역시나 여기서 또 알트코인도 단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리고 반등 주고 이 뒤로는 조금 도망가시는 그런 가능성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이제 지켜야 될 규칙과 타이밍이거든요. 아직은 여기가 메인입니다. 메인이고 저는 이제 이렇게 진행돼서 한 번 더 가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을 조금 우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흐름상 비트코인이 약간 흡성된 뭐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면 돌파할 때 알트코인을 한 번 더 단타를 칠 수 있는 시장에 한번 연출될 거죠. 한 달에서 보름 정도. 그리고 이탈되었을 때 그때는 여기가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뒤로는 좀 도망가자. 그래서 이 빨간색 말고 이 초록색 시나리오죠.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초록색 시나리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뭐 확인을 먼저 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먼저 갔다가 빠질 것인가, 이 정도의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아직은 빨간색 쪽을 좀 우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느긋하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기 구간을 좀 박스권으로 좀 횡보하면서 이제는 그 뒤로는 하방 매수, 상방 매도 이걸 반복해 나가시면 또 그래도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박스피죠. 박스피가 여러분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사실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박스피는 이제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런 전략으로 취하시면 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FOMC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살짝 흔들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FOMC 날짜는 13일이었나요? 제가 체크해보고 톡방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뿅.